아버지는 전날까지 멀쩡하셨는데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가족을 잃은 사연이 여기 수백 건 쌓여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단 한 번의 쿵 하는 소리였습니다.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이 어느 순간 혈관 하나가 터지면서 소중한 생명이 순식간에 위태로워졌습니다. 의학계에서는 뇌출혈을 침묵의 살인자라 부릅니다. 왜냐고요? 혈관이 망가져가는 동안 아무런 통증이나 신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뇌출혈 환자의 90% 이상이 식습관 개선만으로도 예방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대형 병원 의사들조차 밥줄이 끊길 각오로 조심스럽게 공유하는 정보입니다. 약 처방이 줄어들면 병원 수익도 줄어들 테니까요. 하지만 환자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양심의 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74세 김순혜님의 이야기는 그래서 더 충격적입니다. 10년 넘게 혈압약을 복용하던 그분이 단 5개월 만에 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비결은 바로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평생 약을 먹을 것이라 생각하셨나요? 그 생각 오늘 이 영상이 완전히 뒤집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병원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뇌출혈을 막는 5가지 식품과 그 비밀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게다가 누구나 오늘부터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하루 식단까지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에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에서 뇌출혈 위험을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이 정보는 약국과 병원 수익을 떨어뜨릴 수 있어 의료계에서는 꺼리는 내용이지만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한 이 정보 끝까지 들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도움될 정보를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간 순환기 질환을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지금부터 밝혀드릴 환자 사례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두 가명으로 처리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뇌출혈, 식탁 위 음식들로 막을 수 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사망률이 40%에 이르는 뇌출혈은 사실 평소 식단만 바꿔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뇌출혈이 찾아올 때까지 자신의 혈관 상태를 모른다는 점입니다. 혈관에는 통증을 감지하는 신경이 없어 망가져가고 있어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혈관은 말 그대로 피가 지나다니는 길인데 이 길이 오래되면 배수관처럼 안쪽에 기름때가 끼고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피가 빠르게 몰아치면 약해진 부분이 버티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것이 바로 뇌출혈입니다. 고혈압이 있거나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신 분들은 이 길이 더 빨리 망가집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매년 약 3만 명이 뇌출혈로 병원을 찾고 그중 12,000명 정도가 목숨을 잃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발병률이 가장 높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생존하더라도 반 이상이 심각한 후유증으로 평생 고생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무서운 질병도 적절한 식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일까요? 혈관 건강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혈관이 탄력이 좋아 회복력이 뛰어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이 약해지고 탄력을 잃어갑니다. 또 젊을 때 먹은 기름진 음식들이 혈관 속에 쌓여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흡연과 과도한 음주, 스트레스도 혈관을 손상시키는 주범입니다. 이렇게 손상된 혈관이 고혈압까지 만나면 언제든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소식이 있습니다. 망가진 혈관은 다시 정비할 수 있습니다. 바로 먹는 음식으로요. 정기적인 운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건 식탁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만 잘 골라도 뇌출혈 위험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5가지 음식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과학적으로 밝혀진 이유와 먹는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뇌출혈로 쓰러진 분들이 이걸 좀 더 일찍 알았으면 하고 후회하시는 음식, 바로 붉은 뿌리채소 비트입니다. 저한테 혈관에 좋은 음식 딱 하나만 고르라면 망설임 없이 비트를 추천할 것입니다.
이 비트는 그냥 채소가 아닙니다. 고혈압을 낮춰주고 피를 맑게 해주며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걸 막아주는 효과까지 있는 만능 혈관 청소 식품입니다. 특히 비트의 풍부한 질산염은 우리 몸에서 산화 질소로 바뀌어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혈류 흐름을 개선해 줍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하루 한 컵에 비트 주스를 2주 이상 마신 고혈압 환자들에게서 혈압이 눈에 띄게 떨어졌고 뇌출혈 같은 혈관 사고의 위험도 낮아졌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영국 런던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비트 주스를 꾸준히 마신 그룹은 평균 8mm의 혈압 감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일부 혈압약 복용과 비슷한 효과로 자연식품으로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비트의 효과가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혈관 건강을 개선한다는 점입니다. 혈관벽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여주니 마치 혈관의 젊음을 되찾아주는 셈이죠. 하지만 몸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드시는 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비트에 들어있는 당분 때문에 비트를 갈아서 주스로 먹는 건 피해 주세요. 그리고 한 번에 반 개 이하로 드세요. 비트를 식초에 절여 먹는 피클 형태로 섭취하시면 당 흡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 사항으로 비트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신장 결석 위험이 있는 분들은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하루 반 개 이하로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혈압이 있으신 분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비트 섭취 전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제 비트를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김치 만드실 때 비트를 추가해서 비트 물김치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추천하고 싶은 건 바로 비트 피클입니다. 보통 새콤달콤하게 설탕을 넣고 만들지만 혈관 건강을 위해서 무설탕 피클로 만들어 보세요. 물 2컵에 식초 1컵, 소금 1큰술을 넣고 끓입니다. 소독한 유리병에 비트 2개를 껍질을 깎아내고 나박 썰어 넣고 양파 1개, 사과 1개를 비트와 비슷한 크기로 썰어 넣어요. 이제 끓인 피클 국물을 뜨거울 때 그대로 부어줍니다. 홍고추 1개, 마늘 5쪽을 넣고 월계수잎도 있다면 2장 넣어주세요. 뚜껑을 닫고 실온에서 하루 보관한 후에 냉장 보관해두고 드시면 됩니다. 만드신 비트 피클은 매일 2~3조각씩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식사 전에 드시면 식욕도 돋우고 혈당 상승도 완화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트 특유의 흙맛이 어색할 수 있지만 이렇게 피클로 만들면은 새콤한 맛이 더해져 훨씬 먹기 좋아집니다. 비트 맛있게 드시는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ABC 주스라고 하는데 사과, 비트, 당근을 함께 갈아 마시는 겁니다. 신장 결석 위험이 있으신 분은 비트를 살짝 데쳐주세요. 사과 비트, 당근 비율은 1대 2분의 1대 1 또는 1대 3분의 1대 1로 조절해 주세요. 여기에 레몬즙을 약간 넣으면 비트 특유의 흙 냄새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한 잔 마시면 활력도 올라가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때 꿀팁을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ABC 주스 단독으로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올리브유나 견과류를 뿌려서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막고 사과, 비트, 당근의 효능은 챙길 수 있습니다. 또는 요거트와 ABC 주스를 곁들여 드셔도 좋습니다. 붉은 색깔이 부담스러우셨다면 오늘부터는 이 색이 혈관을 지켜주는 건강의 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비트 한 조각이 뇌출혈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오늘 저녁에 당장 식단에 올리셔야 할 생선 고등어입니다. 이 생선을 꾸준히 드시면 오메가3 영양제 따로 안 드셔도 혈관을 10년은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혈관 관리에 직접적 효과가 크거든요. 고등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피를 맑게 하고 혈관 안쪽에 염증을 줄여줍니다. 덕분에 혈압은 내려가고 뇌혈관이 터지는 위험도 크게 낮아지죠. 실제로 생선을 일주일에 한두 번 먹는 사람은 중성 지방을 50%까지 줄여서
뇌졸중 위험이 뚝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본 와카야마 의과대학 연구팀이 7,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고등어나 정어리 같은 등 푸른 생선을 주 2회 이상 먹는 사람들은 거의 안 먹는 사람보다 뇌출혈 위험이 43%나 낮았습니다. 이는 오메가3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고 혈관벽의 탄력성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효과 덕분에 약을 줄이거나 아예 끊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게다가 고등어엔 단백질, 비타민 D, 셀레늄도 많아 면역력, 기억력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딱 시니어에게 필요한 영양 덩어리죠. 하지만 아무 고등어나 드시면 안 됩니다. 자반 고등어는 짜서 혈압에 해롭고 너무 큰 고등어는 중금속 걱정이 있으니 피하세요. 생 고등어를 사서 소금을 적당히 뿌려서 굽거나 채소와 함께 무조림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레몬즙과 구운 마늘을 곁들이면은 피를 맑게 해주는 식품들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죠. 혹시 자반고등어를 드셔야 한다면 우유에 20에서 30분 담가 두세요. 비린내도 잡히고 짠맛도 완화됩니다. 약값 줄이고 혈관 걱정 덜고 싶다면 고등어부터 식탁에 올려보세요. 이번 주 안에 한 번만 실천해도 당신의 혈관은 달라질 겁니다. 고등어 요리를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고등어를 구울 때 간장 대신 레몬즙, 올리브유, 다진 마늘, 후추를 섞어 발라보세요. 짜지 않으면서 훨씬 건강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고등어에 토마토를 함께 조리하면 생선 특유의 비린내가 줄어들고 토마토의 리코펜 성분이 혈관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78세 황정식님은 한 달에 4번 고등어를 드신 후 만성적인 어지럼증이 크게 개선되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혈류순환 문제로 생긴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고등어의 오메가3 성분이 혈류 개선에 도움을 준 것입니다. 황 어르신의 혈압은 평소 160에서 140 정도로 낮아졌고 여기에 다른 건강식품을 추가하자 약 복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시금치. 평범해 보이지만 뇌출혈 예방에 아주 강력한 채소죠. 시금치엔 질산염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바뀌어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주고 혈압을 안정시켜줍니다. 꾸준히 녹색 채소를 먹은 사람들이 뇌졸중 위험이 낮았다는 연구도 있을 만큼 시금치는 혈관 건강에 숨은 1등 공신입니다. 게다가 시금치에는 칼륨, 마그네슘, 엽산, 비타민 A, C 같은 항산화 영양소도 풍부해서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노화로 인한 혈관 손상을 막아줍니다. 고혈압이나 동맥 경화 예방에도 효과가 크죠. 다만 몇 가지 주의 사항도 꼭 기억하세요. 시금치는 비타민 K가 많아 혈액을 응고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와파린 등 혈액 한근고제를 드시는 분은 갑자기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양을 늘려가세요. 일주일에 2~3번 적당히 드시면 됩니다. 또한 결석을 유발하는 성분이 있어 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신장 결석이 있으신 분은 데쳐서 물에 한번 헹군 뒤 드시고 칼슘이 많은 우유나 멸치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이나 나물을 만들 때는 간을 너무 세게 하지 않도록 시금치 본연의 풍미로 즐기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맛있게 드시는 방법도 간단해요. 시금치 나물, 시금치 된장국으로 드시는 건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새로운 방법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시금치 달걀말이로 드셔보세요. 시금치를 잘게 썰어 달걀에 넣고 부치면 됩니다. 데칠 필요가 없어서 나물보다 간단하고 단백질 보충까지 되니 일석이조죠. 시금치 두부 무침도 추천드려요. 데친 시금치와 해난 으긴 두부를 섞고 소금, 참기름, 깨소금만 넣어 무쳐요. 두부 덕분에 부드럽고 단백질 보충도 돼서 시니어 만점 영양식이에요. 시금치의 효능을 더 높이는 방법은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시금치에 레몬즙을 뿌리거나 파프리카나 토마토와 함께 샐러드로 만들면 비타민C가
시금치의 철분 흡수를 도와 빈혈 예방에도 좋고 혈관 건강에도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시금치를 살짝만 데쳐서 조리하는 것이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영양소가 물에 녹아나와 손실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시금치 수프는 특히 치아가 약하거나 소화력이 약한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양파, 마늘, 감자를 볶아서 익혀요. 감자가 익으면은 시금치를 마지막에 넣어 살짝 익히고 믹서기에 넣어요. 우유나 두유를 부어서 갈아준 후에 냄비에 옮기고 치킨 육수나 치킨 스톡을 추가해서 끓여요. 한 소끔 끓으면 소금, 후추로 적당히 간해서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믹서기에 순두부를 넣어서 같이 갈면은 단백질까지 보충할 수 있어서 든든하고 영양 가득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하루 한 줌의 시금치, 작은 실천이지만 혈관은 그걸 기억합니다. 오늘 반찬 나물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출혈의 위험은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한국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식재료 마늘입니다. 그런데 이 마늘 그냥 양념이 아닙니다. 예, 약을 먹는 천연, 혈압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알리신은 혈관을 부드럽게 넓혀주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마늘을 먹은 사람은 수축기 혈압이 8에서 10mm 수은주, 이왕이 혈압은 외서 6mm 수은주까지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부 고혈압 약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마늘은 콜레스테롤 개선, 혈관 탄력 강화, 한겸 항산화 작용까지 있어 뇌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뇌출혈을 예방하는 데 아주 유용한 식품입니다. 전통적으로 장수마을로 알려진 지중해 연안과 우리나라 홍도 지역 주민들의 공통점은 바로 마늘 섭취량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 노인들은 마늘을 매일 두세 쪽씩 꾸준히 먹는데 혈관 건강 지표가 도시 거주자보다 훨씬 좋게 나타났습니다. 마늘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마늘 효능을 높이려면 먹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생마늘을 다져서 15분 정도 공기 중에 노출시킨 후 먹거나 요리에 사용하면 알리신 생성량이 최대화됩니다. 또한 마늘을 통째로 삼키는 것보다 잘게 다져서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마늘을 까서 바로 요리에 넣는 것보다 먼저 다져두고 잠시 후에 요리에 넣는 것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마늘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액을 묽게 만들어 출혈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아스피린, 와파린 등 항혈 전약을 드시는 분은 생마늘을 많이 드시기보다 익힌 마늘을 적당히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또 생마늘은 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속이 약하신 분은 구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맛있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도 소개해 드릴게요. 마늘은 사실 이미 우리 식탁 위에 굉장히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늘 장아찌나 마늘구이 등은 익숙하시죠? 저는 좀 더 새로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늘 꿀절임입니다. 마늘을 170도 에어프라이어에 8분 정도 구우셔도 되고 찜기에 찌셔도 됩니다. 찜기에 쪘을 땐 두세 시간 말려서 수분을 날려주세요. 소독한 병에 익은 마늘과 꿀을 부어 냉장 보관해 두고 드시면 됩니다. 매일 한두 알씩 간식처럼 드셔도 되고 고기에 곁들여 드셔도 좋습니다. 또 다른 활용법으로는 샐러드 소스로 만드는 겁니다. 마늘 꿀절임 두세 쪽, 꿀절임 국물 한 스푼, 올리브유 두 스푼, 레몬즙 약간을 섞으면 새콤달콤한 샐러드 소스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국적이지만 한국인 입맛에도 딱인 마늘 레시피 하나 알려드릴게요. 마늘 새우 요리라는 스페인 음식입니다. 마늘과 새우가 주인공이죠. 새우의 단백질, 오메가3 항산화 성분에 올리브유의 불포화 지방산까지 더해져 영양적으로도 우수하고 맛도 정말 좋습니다. 만드는 법도 간단해요. 팬에 올리브유를 반컵 정도 붓고 약불에 예열합니다. 편썰은 마늘을 넣고 노릇노릇 향이 올라올 때까지 천천히 볶아요. 이때 마늘을 태우지 않도록
꼭 약불에서 조리하세요. 손질한 새우와 청양고추를 넣고 중불에서 2, 3분 정도 볶아줍니다. 새우가 익으면 소금을 살짝 뿌리고 불을 끈 뒤 쪽파를 올려 마무리해요. 매운 걸 좋아하시면 고춧가루도 살짝 추가하면 참 칼칼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새우와 마늘을 건져서 드시고 남은 국물은 파스타 소스로 활용하시거나 빵을 찍어 드시거나 밥을 넣고 볶아 드셔보세요. 새우와 마늘의 조화에 놀라실 거예요. 마늘은 향이 강하지만 효과는 더 강합니다. 매일 적당량의 마늘로 뇌혈관을 깨끗하게 지켜보세요. 약 줄이는 건강, 습관, 마늘 한쪽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음식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혈관과 뇌를 보호하는 천연 슈퍼푸드입니다. 블루베리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걸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매일 블루베리 한 컵 정도를 섭취한 사람들이 수축기 혈압이 3에서 4mm 수은주 낮아졌고 혈관 기능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뿐 아니라 블루베리는 기억력 감퇴를 늦추고 두뇌 기능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치매와 인지 저하를 막는 데도 효과가 크다는 뜻이죠.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블루베리를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 먹은 사람들이 인지 기능 감소 속도가 20년 정도 젊은 사람 수준으로 늦춰진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 건강과 혈관 건강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블루베리는 뇌출혈 예방과 치매 예방을 동시에 돕는 최고의 식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진한 보라색 색소가 바로 그것인데 이 성분이 혈관 속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벽의 염증을 줄여 혈관을 튼튼하게 유지해 줍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뇌혈관 장벽을 강화해서 뇌출혈 위험을 낮추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칼륨, 식이섬유, 비타민C도 풍부해서 장 건강, 혈당 조절, 면역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정도면은 팔방미인 과일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블루베리도 너무 많이 먹는 건 금물입니다. 당 지수가 낮긴 하지만 과다 섭취하면 당분이 부담될 수 있으니 당뇨병이 있는 분은 한 번에 반 컵 정도로 나눠 드시고 식후 간식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많아 갑자기 많이 드시면 더부룩하거나 설사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처음 드시는 분은 조금씩 천천히 드셔보시고 입 주변 가려움 등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면 중단 후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생블루베리는 곰팡이가 잘 펴서 보관 기간이 짧은 편이니 일주일 이내로 꼭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냉동 보관하면 장기 보관도 가능하고 영양 손실이 거의 없으니 냉동 보관을 추천드립니다. 간단한 활용법도 알려드릴게요. 플레인 요거트에 블루베리 한 줌과 견과류를 더하면 새콤달콤한 건강 간식이 완성돼요. 요거트의 단백질과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까지 더한 균형 잡힌 영양식이죠. 한 가지 더 제가 강력 추천하는 방법은 오트밀과 함께 먹는 겁니다. 오트밀 50g 정도에 자작할 정도로 우유나 두유를 넣고 소금 간을 살짝 해요. 전자레인지에 30초씩 2번 돌리면은 오트밀이 부드럽게 불어요. 여기에 땅콩버터 한 스푼이나 견과류 한 줌을 뿌리고 냉동 블루베리 한 줌을 넣으면 자연스럽게 해동이 됩니다. 달콤 고소한 간식으로 즐겨도 되고 가벼운 아침 식사로 드셔도 좋아요. 혈당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인 오트밀과 건강한 지방인 견과류를 더해서 영양 균형도 좋은 데다 맛도 좋고 만들기도 간편해서 제가 애용하는 아침 식사 중 하나입니다. 오늘 간식 과자 대신 블루베리 한 컵 어떠세요? 이 작은 열매 한 줌이 뇌출혈 걱정을 덜어주는 든든한 건강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5가지 음식을 어떻게 식탁에 올려야 하는지 하루 세끼 식단 예시로 알려드릴게요. 복잡하지 않게 따라하기 쉬운 구성으로 준비했으니 메모해 두시고 바로 따라해 보세요.
하루의 시작은 블루베리 오트밀과 브로콜리 계란 샐러드로 가볍고 건강하게 시작해 볼게요. 블루베리 오트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따뜻하게 불린 오트밀 위에 블루베리를 올리고 견과류를 곁들이면 됩니다. 여기에 브로콜리 계란 샐러드로 항산화, 한겸 성분, 혈관 유연성 강화 성분, 단백질과 비타민까지 보충해 줍니다. 브로콜리도 혈관 건강에 좋은 십자화과 채소로 비타민 K와 C가 풍부해 혈관벽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특히 브로콜리에 함유된 설포라판 성분은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계란은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적정량을 섭취하면 혈관 손상 복구에 필요한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 조절과 뇌혈관 건강을 위한 완벽한 아침 식사를 완성해요. 만드는 법도 아주 간단해요. 브로콜리는 1분 정도 데쳐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요. 그리스 요거트 2큰술, 올리브유 2큰술, 올리고당 1큰술, 레몬즙 1큰술, 다진 마늘 한 작은 술, 소금 약간 섞어서 그리스 요거트 소스를 만들어요. 삶은 계란 2개를 먹기 좋게 잘라서 브로콜리와 함께 그리스 요거트 소스에 버무리면 됩니다. 이렇게 한 끼 드시면은 간편하고 맛있게 혈압 챙기는 아침을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점심엔 고등어 구이와 현미밥, 시금치 된장국, 비트피클을 좀 추천드릴게요. 고등어 구이는 오메가3로 혈관을 깨끗이 청소해 줍니다. 시금치 된장국은 혈압을 낮추는 질산염과 된장의 발효 성분이 함께 들어있어 속도 편하고 혈관도 편안한 국이 됩니다. 비트피클은 입맛을 돋우면서도 혈관 염증을 줄이는 붉은 항산화 반찬으로 탁월하죠. 현미밥은 백미보다 식이섬유가 3배나 많고 마그네슘 함량도 높아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현미에 들어있는 식물성 스테롤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된장은 한국인의 장수 비결로 불리는 발효식품으로 혈전 생성을 억제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혈관을 정리하는 가장 강력한 식사로 하루의 중간인 점심을 채워보세요. 혈관에 쌓였던 노폐물이 점점 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저녁엔 조금 특별하게 마늘 새우 요리와 미나리 볶음밥, 영은 무침을 드셔보세요. 마늘 새우 요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늘을 듬뿍 넣고 올리브유에 새우를 익히는 요리인데 혈압을 낮추고 혈관 염증을 줄이는데 아주 좋습니다. 해산물을 드시고 남은 국물을 버리지 마시고 미나리와 함께 볶음밥을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미나리도 피를 맑게 하고 해독 효과도 있어서 혈관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미나리는 우리 조상들이 봄철 건강 채소로 귀하게 여겨온 식재료입니다. 칼륨이 풍부해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특유의 향 성분인 미나리 정유는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미나리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루테인 같은 항산화 성분은 혈관 노화를 방지해 줍니다. 연근은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식이섬유도 풍부해 변비 개선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연근에 포함된 탄닌 성분은 혈관을 수축시켜 출혈을 막는 지혈 효과가 있어 뇌출혈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은 무침은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영양소와 식이섬유, 들깨의 오메가3 지방을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훌륭한 반찬입니다. 소금 한 큰술, 식초 한 큰술을 넣고 연근을 데쳐주세요. 요거트나 마요네즈 2큰술, 들깨가루 3큰술, 식초 1큰술, 꿀 1큰술, 소금 약간을 섞어서 소스를 만들어 주세요. 여기에 연근을 버무려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 3끼만 바꿔도 혈관은 정말 달라집니다. 고지혈증, 고혈압 약과 이별할 수 있습니다. 식탁에서 시작되는 건강 습관부터 실천해 보세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5가지 음식과 식단을 실천하시면 뇌출혈을 분명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뇌출혈과 정말 멀어지고 있는지, 약을 끊어도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반대로 침묵의 살인자인 뇌출혈이 혹시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건 아닌지도 이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단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혈압 체크입니다. 뇌출혈은 대부분 고혈압이 원인인데요. 문제는 고혈압은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보내는 경고음을 듣기 위해서는 혈압을 자주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장 쉬운 실천은 바로 이거예요. 일주일에 한번 집 근처 보건소에 들러서 무료로 혈압을 재세요. 보건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기록만 잘 남겨도 뇌출혈 예방의 80%는 해낸 것과 다름없어요. 혈압은 매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숫자보다 변화의 흐름을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혈압 수첩이나 작은 노트에 매주 혈압을 기록해 두세요. 요즘은 가정용 혈압계도 많이 보급되어 있어서 집에서도 쉽게 혈압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용 혈압계는 3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으며 정확도도 꽤 높은 편입니다. 병원에서 측정한 혈압과 비교해보고 큰 차이가 없다면 가정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가정용 혈압계로 아침, 저녁으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혈압을 측정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측정 전 최소 5분간 안정을 취하고 카페인이나 담배는 30분 전에 끊어야 합니다. 측정 자세는 팔을 심장 높이에 두고 등을 바르게 세우고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시간대에 측정하는 것이 좋으며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온 후와 저녁 식사 전에 측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진단을 받은 분,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매일 재는 걸 추천드려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재시면 가장 좋아요. 비슷한 시간에 혈압을 재서 수첩에 날짜, 시간, 혈압 수치, 컨디션, 식단을 함께 기록하세요. 누적 기록하여 주간이나 월간 패턴을 확인해 보세요. 꾸준히 오르는 추세인지 떨어지는 추세인지 특정 식단을 먹은 다음 날 공통된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혹시 수첩에 기록한 혈압에서 이런 패턴이 확인되면 뇌출혈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째, 수축기 혈압이 180 이상이거나 이왕이 혈압이 110 이상인 경우는 응급 상황이니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둘째, 평소보다 20에서 30 이상 급상승한 경우라면 혈관 손상 위험이 있으니 병원에 가셔서 원인을 확인해 보셔야 해요. 셋째, 아침 기상 직후에 유난히 높은 경우에는 뇌출혈 위험 신호일 가능성이 크니 병원에 꼭 가보세요. 넷째, 혈압이 크게 들쭉날쭉하여 변동폭이 큰 경우도 뇌혈관 손상 가능성이 있으니 진료가 필요해요. 그 외 두통, 어지럼증, 시야 흐림 같은 증상이 생기면은 즉시 진료받으러 가보세요. 혈압 수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상 혈압은 수축기 120 미만, 이왕이 80 미만입니다. 120에서 139 사이는 고혈압 전 단계, 140 이상은 고혈압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조금 더 유연한 기준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70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수축기 혈압이 150 미만이면 괜찮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개인차가 있으니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어제보다 오늘 혈압이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내 혈관 상태를 미리 알아차릴 수 있어요. 이 작은 실천이 당신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미리 듣는 것. 그게 뇌출혈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건강은 나이보다 선택입니다. 오늘의 한 끼가 내일을 바꾸죠. 약 없이도 병원비 들이지 않아도 식탁에서 실천하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5가지 음식과 하루 3끼 식단, 그리고 주 1회 혈압 체크만 실천해도 당신의 혈관은 분명히 반응할 겁니다. 서울에 사시는 74세 김순혜님의 이야기를 해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김 어르신은 10년 넘게 혈압약을 드시며
늘 혹시나 뇌출혈 오면 어쩌나 하는 불안 속에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 건강 검진에서 수축기 혈압이 170까지 올라간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으시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는 약을 드시면서 식단 관리도 병행해 볼 것을 제안드렸어요. 뭐라도 해보자는 심정으로 김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음식들 위주로 식단을 바꾸셨어요. 특히 매일 한 번씩 보건소에서 혈압을 재고 노트에 기록하는 것도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한 달이 지나자 혈압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어르신은 매일 아침 비트와 사과를 갈아 마시고 일주일에 3번은 고등어를 드시고 마늘은 매일 3쪽씩 꿀에 절여 드셨습니다. 시금치와 브로콜리도 거의 매일 반찬으로 올렸고요. 블루베리는 디저트로 요거트와 함께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낯설어 힘들었지만 건강을 위해 꾸준히 실천하셨죠. 3개월 뒤 혈압이 점점 떨어지는 걸 노트에서 확인했고 약을 절반으로 줄여 보았는데 그 혈압이 높아지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식단과 혈압 노트 관리를 계속하셨고 2개월이 더 지난 후 드디어 약을 끊어도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약을 끊은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김 어르신의 혈압은 135에서 140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끔 맛있는 것을 드셔도 혈압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몸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약을 줄이면서 어지러움과 피로감도 사라졌고 활력도 되찾았다고 하십니다. 김 어르신은 약을 끊어도 된다는 말을 들은 날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나이에 혈압약을 끊을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밥상이 약이었네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혈관을 지키는 식습관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으로 걱정하는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공유하시고 함께 실천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도 혈관 건강 지키기 시작합니다. 댓글 한 줄로 함께 건강 챌린지 시작해 볼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정보를 가득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지혜로워지는 지혜로운 노년이었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